안녕하세요. 오늘은 포물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기하 벡터에서는 개념 부분과 문제 부분을 따로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면 곡선들 중에서 이제 처음으로 포물선을 배우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1학년 때 그리고 중학교 때 원을 먼저 배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평면 곡선이라고 하면 원이 있을 겁니다. 모든 평면 곡선들은 일단 정의에서 출발하게 되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는 항상 기본적인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포물선은 어떻게 정의가 되고 있냐면, 평면 위에 한 점 F와 이 점을 지나지 않는 한 직선 L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포물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림에서 조금 확인을 해보면, 조금 전에 한 점 F라고 하는 이 F, 여기가 정점이 되겠죠. 이 점과 그 다음에 한 직선 L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직선을 조금 준선이라고 우리는 부르게 됩니다. 준선까지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둔 거죠. 그럼 여기서 거리에서 보시면, 이 점을 기준으로 보시면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고, 이 점을 보시면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겠죠. 물론 우리가 지금 보시면 대칭의 꼴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래도 동일하게 대칭되는 점들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포물선은 축이란 것을 가지게 됐는데요. 축은 초점을 지나면서 준선의 수직인 직선을 포물선의 축이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포물선은 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생들이 이 포물선을 처음 보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중학교 때 2차 함수를 봤기 때문에 그때도 일종의 포물선이죠. 포물선이지만 우리는 그때는 우리가 당함수의 입장에서 2차 함수로 불렀던 것뿐이고, 우리가 지금 새롭게 정의를 한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포물선에는 익숙해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새롭게 등장하는 용어들이 있었죠.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외워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초점을 봤고요. 준선을 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축을 봤죠. 그 다음에는 포물선하고 축의 교점을 포물선의 꼭지점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2차 함수에서도 동일하게 꼭지점이라고 다루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포물선은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것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모아둔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모아두었고, 아까 한 직선이란 쪽은 준선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정점은 초점이 되고, 그 다음에 축이 존재하고 꼭지점이 존재했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포물선을 정의를 한 다음에 이제 방정식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 포물선이 있는 점들을 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 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를 봤을 때, 조금 전에 우리가 다뤘던 이 포물선 위에 한 점을 P라고 둘까요? 자, 여기를 X, Y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걸 아시죠? 어떤 도형의 위에 있는 점들을 X, Y라고 나타냈을 때 그 X와 그 Y의 관계를 우리는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포물선의 방정식이라는 것도 결국 자취의 방정식인데요. 식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저 식이 나오는 출발점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초점 거리와 준선 거리가 같아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준선까지의 거리는, 자, 여기가 마이너스 P니까요. 자, X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P를 하시면, 자, 이쪽은 수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물선은 지금처럼 꼭지점, 우리가 초점이 양수일 때는 이런 모양이 생기겠지만, 초점이 음수면 왼쪽에 생기면서 곡선의 개형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화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씌워주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초점거리가 되겠고요. 준선거리가 되죠. 준선거리고, 자, 초점거리와 같게 되는데, 초점거리는 점과 점 사이에 거리의 공식을 써주시면, 자, X 마이너스 P의 제곱, 자, 그 다음에 Y 제곱이 되겠죠. 자, 이 식을 제곱을 해서 정리하면, 자, Y 제곱은 4px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식을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때 값들을 한 번만 더 확인하시면 초점이 p, 0이 되고요. 준선은 x는 마이너스 p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이 주어졌을 때 그 식을 4px 형태로 분해를 하셔서 초점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주신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 y제곱은, 자, 8x라는 식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4 곱하기 2 곱하기 x라고 해서, p 값이 2구나. 자, 그러면 이제 초점이 어디가 되겠죠? 초점은
자, 2,0이고, 자, 준선은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포물선의 방정식은 초점 거리와 준선 거리를 통해서 나왔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밑에 보시면 절대값 p는 꼭지점과 초점 사이의 거리고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꼭지점이고 여기가 초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이의 거리가, 지금 p가 양수이기 때문에 p가 되겠지만, 우리가 포물선 개형이 반대쪽으로 생기게 되면 마이너스 p가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 p가 꼭지점과 초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고, 포물선의 개형은 p의 부호에 따라 그래프의 방향이 다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p가 양수가 되면 지금처럼 오른쪽으로 그래프가 빠져나갈 거고요. p가 음수가 되면 왼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초점거리, 준선거리를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우리가 그래프에서 한 가지 특징을 더 보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2p가 되겠습니다. 그죠? 2p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수선의 발을 하나 올려서 이런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수직 관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길이도 2p가 되겠죠? 그러면 준선까지 거리가 2p니까 이 거리도 2p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여기는 항상 정사각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포물선을 작도를 하게 될 때 실제로 여기서 여기가 2p니까 이 거리는 p가 되겠죠. 그래서 1가고 2가는 형태의 기울기가 2가 되는 점을 찍고 그려주시면 포물선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 관계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포물선에서 보시면 우리가 중학교 때 봤던 이차 함수 형태를 띠는 포물선의 방정식도 있습니다. 이때는 초점이 0,p가 되고요. 초점이 0,p가 되고요. 준선이 y는 마이너스 p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까 우리가 유도했던 공식하고 동일하겠죠. 다만 유도 방법은 이번에는 준선 거리가 이 거리가 되기 때문에, 자, y의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p고요. 자, 우리가 절대값을 씌워야 된다고 했죠. 자, 이게 준선 거리였고요. 자, 초점까지 거리는, 자, 이 점을 또 x, y라고 두시면, 자, x의 제곱, 자, y 마이너스 p의 제곱이라는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유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포물선의 방정식 중에 지금 축 자체가 우리가 축이 y축하고 평행한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x제곱은 4py의 꼴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봤던 우리 y제곱은 4px꼴과 동일하겠죠? 절대값 p는 꼭지점과 초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 주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지점과 초점 사이의 거리고, 이 값은 항상 절대값 p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 경우도 한번 확인할까요? 자, 우리가 x제곱은 12의 y라고 하시면 역시 4로 분해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초점이 0,3이 되겠죠. 여기가 초점이 되고, 자, 준선은 y는 x축과 평행이 나오니까요. y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정확하게 우리가 포물선의 방정식의 정의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도형을 배우게 됐을 때 평행이동이 있었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봤듯이 y제곱은 4px, x제곱은 4py 꼴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복잡한 식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식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알고 싶으면 지금처럼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고, 또 반대로 이 식을 평행 이동한다면, 자,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할 때 포물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됩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도형의 이동을 할 때 우리가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가게 되면 x 대신에 x-m을 대입을 했었고요. 자,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우리가 y 대신에 y-n을 집어넣게 되었죠.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주의할 거는 뭐냐면 꼭지점의 좌표도 이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꼭지점이 우리가 원래 기본 꼭지점은 0,0이었죠. 꼭지점은. 자, 그래서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가서 꼭지점의 좌표가 이동이 일어났고요. 자, 그 다음에 초점은 원래 이 모양에서는 초점이 p,0이었죠. 자, 초점이 p,0이었습니다. x축으로 n만큼이니까 점의 이동은 그대로 더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p 더하기 m, 자,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갔으니까 n이 되고요. 자, 준선의 방정식은 원래 준선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p였죠.
그죠? 자, 그러면 준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m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p의 점으로 봐서 마이너스 p 더하기 m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준선은 도형이죠. 도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x 대신에 x 마이너스 m을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죠? 자, 여기서 마이너스 m이 이항을 해서 마이너스 p 더하기 m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준선도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물선의 기본적인 정의를 확인했고 방정식을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한 번만 기억을 정확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